프로젝트입니다. 뭐 든든한 네 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요즘에 좀 좋은 영상들을 계속 많이 만들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제 그 유튜브에 여러 가지 재미난 영상들을 앞으로도 계속 많이 생산을 하실 거고, 또 편집도 이제 그 콘티만 제가 짜고 이제 편집은 또 제가 구미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맡겨놓고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좀 새해인데도 설날도 이제 다가오는데도 좀 마무리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는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만드는 트레일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잘 준비해가지고 북미도 잘 나가고 여러분들 꼭 큰 선물 드릴 수 있게 한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카이슈테르는 16인 레이드 한번 해봤는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게임에는 그 16인 모드가 그렇게 막 맞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아직 테스트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16인 모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카이슈테르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확실하게 좀 가시성 같은 것들이 잘 확보된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16인은 다시 해볼 수 있는데 아직은 좀 건드려야 되는 영역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카멘도 이제 좀 그 인원수를 좀 늘려볼까 이런 생각도 뭐 했었고, 그리고 그 카멘 재미난 거 하나 얘기 드릴까요? 저희가 한 이틀 전이었나? 이틀 전에 카멘 저희가 회의를 하거든요. 카멘 회의를 할 때는 뭐 그래픽, 프로그램, 뭐 원화,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다 들어와가지고 기획 다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제 막 떠들거든요.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막 떠들고 뭐 어떤 뼈대는 잡혀 있긴 하니까. 근데 막 떠드는 막 서로 이제 준비해가지고 막 원화팀은 그림 갖고 오고 연출팀은 막 연출 갖고 오고 그래가지고 막 서로 이제 재밌게 떠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 카멘은 테마가 뭐냐면 절망이에요, 절망. 제가 그 로아원에서 절망이라는 단어를 자꾸 꺼내서 그런지 뭐 워낙을 그게 절망이다 난이도만 그 난이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이라는 게 워낙 그리시는 분들은 절망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워낙 뭐 절망을 표현할 수 있는 연출, 절망을 표현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뭐 접근,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서 그거는 이제 채택됐거든요. 이러면 사람들이 절망을 느낄 거다라는 건데 그게 꼭 연출이나 또 절망을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이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절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재미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카멘은 좀 더 오래 걸리겠지만 절망, 여러 가지 키워드 절망을 잘 살려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배드엔딩이요? 아니요. 로엔 그거 되나요? 네, 한 스포일러 좀 넣어주실래요? 로엔 아까 대차게 제가 이걸 먹어가지고. 이거 나가고 있어요? 이제 말해도 되나요? 듀이 스포일러. 네. 이게 뭐냐면요. 이제 뭐 띄워줄 수 있네요. 저희가 준비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사과드리고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르시가 뭐 다 죽인 것도 그런데 다르시가 오스피어를 살려주는 그 과정이 너무 개연성이 없다. 그리고 그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많이 저희가 들었던 거는 연애 감정 때문에 다르시가 오스피어를 살려주는 거냐, 뭐 스토리가 이러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아차했어요. 아차했던 게 뭐냐면 이 시나리오는 저희가 뭐 이제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이제 히다카, 뭐 한우, 마리나 되게 캐릭터들 매력적이잖아요. 뭐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매력적인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디자인이 뽑힐 때부터.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말 너무 매력적이고 정말 친구하고 싶은 그런 멋있는 아이들인데 이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순히 물론 로엔 시점이 분단 장르이기 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로엔이라는 대륙 자체가 약간 외전격의 성격으로 들어간 곳이기는 하나 게임이라는 거는 단순히 외전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세계관을 표현하면서 빌드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앞으로 올 시나리오에 대해서 빌드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지금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그 스토리에서 타임라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타임라인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새벽의 사제랑 황혼의 사제라는 세이크리아는 그저 이제 혐오하는 그리고 뭐 남바절이나 이런 데서 요번에도 그렇고 좀 안 좋은 이미지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이드로, 그러니까 남바절 이외에는 계속 이 황혼과 새벽의 세이크리아의 어떤 정세를 계속 이런 텍스트나 섬 이야기 정도에서만 만나볼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세이크리아라는 집단과 이 세이크리아라는 대륙은 저희한테 충분한 빌드업이 필요한 대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엔에서는 그 외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대맥상으로는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황혼의 사제와 새벽의 사제가 계속 이제 아만이 처음에 그 루나페스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는 혹시 근데 아까 전에도 총대분들이랑 얘기하던 건데 아만이 루나페스 오기 전에 어디 들렸다 아만이 총대분들이 아니라 아만이 루나페스에 오기 전에 어디를 들렸다가 오신지 아시는 분 혹시 있어요? 혹시 이게 이제 게임상에서 나오거든요. 어디 들렸다가 텍스트로 다 있거든요. 아시는 분? 뭐 나오긴 나오네요. 베른이요, 베른. 이제 그런 것들이 텍스트로 있고 또 여러 가지 숨겨진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텍스트들로 황혼의 사제와 이 새벽의 사제 간의 어떤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여러분들 시나리오가 진행될 때 같이 이렇게 연주가 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황혼의 사제랑 새벽의 사제가 이제 이번 로엔에서는 황혼의 사제가 완벽하게 이제 어떤 그 새벽의 사제를 밀어내고 틀을 잡은 상황을 했었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뭐 새벽의 사제라고 하면 아만도 새벽의 사제고 바루트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어디서 나왔나 그 페이튼에 있던 그 페데리코는 이제 세이크리아에서 순환 배치된 사제예요. 전투 사제인데 이 페데리코 전에는 이제 포론이라는 그 사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제가 이제 페이튼을 관리를 하는데 그 페이튼을 관리하던 포론이라는 사제가 이제 돌아갑니다. 순환 배치제를 하고 있거든요. 세이크리아에서. 텍스트로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페데리코가 온 건데, 요 새벽의 사제들은 계속 감시당하는 대상이에요. 황혼의 사제들은.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의 어떤 대립 같은 것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로엔에서도 좀 녹이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세이크리아가 하는 그런 황혼의 사제가 하는 그 행위들의 어떤 분노 게이지가 조금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크게 이끌어가는 과정에서는. 그리고 이제 다르시 얘기로 돌아가서 다르시는 저희가 좀 놓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르시는 일단 복수의 늑대가 아닙니다. 복수의 늑대가 아니고 복수의 늑대는 이제 뭐 히다카, 환웅, 마리나 이런 애들이 이제 복수의 늑대 그룹이고 다르시는 사실은 이제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인물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여기가 약간 복수의 연쇄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복수의 연쇄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뭐 시나리오 차가는 사실은 예전에 아주 어릴 때 봤던 뭐 90년대 영화 중에 늑대와 춤물이라는 그 케빈 코스트너 나오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런 좀 모티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야만인들이라고 부르나 사실은 야만인들이 아니라 이제 오랫동안 이 땅을 수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복수가 계속 어떻게 보면 처음 장면에서는 히다카 일행도 우리 그 엘리아 베크에 있는 민간인들을 막